안녕하세요, 스윙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원단에 시접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시접을 그리는 방법을 아시기 전에 시접이 뭔지, 그걸 왜 그리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원단 두 조각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시접이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완성이 되는 사이즈는 이 선 안쪽에 이 크기가 완성이 되는 사이즈인데, 원단을 자를 때는 이렇게 테두리가 1cm가 더 크게 잘라지게 되거든요. 이 1cm가 더 크게 그리는 부분을 시접이라고 불러요. 이 시접은 이 원단 두 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원단을 겉하고 겉면이 닿도록 이렇게 겹친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싱으로 봉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접선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시접선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봉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핀을 꽂아서 이 부분을 마치 미싱에서 바늘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두 장을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두 장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보면 두 장의 원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cm라는 이 공간에 이 완성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 이 선에 맞춰서 박음질을 해야만 이렇게 두 장의 연결이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1cm라는 것은 이 두 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바늘이 지나가려면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접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장의 원단을 연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류를 만들 때 기본 연결 시접량은 1cm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임의로 1cm 시접을 줬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시접을 줘야 하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시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접이 왜 필요한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시접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접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크게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자로 그리는 방법인데요. 우선 시접을 그리기 위해서는 완성선, 옷의 사이즈가 되어주는 선을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지금 패턴을 이렇게 카피하는 선을 완성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완성선이 옷의 크기와 모양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선을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접선을 그릴 건데, 시접을 일단 자를 가지고 그릴 거예요. 보통 시접은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1cm 시접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 자의 1cm가 어딘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1cm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1cm만큼 밖으로 나가서 직선선을 먼저 한번 그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도 이 직선 부분이 카피를 하기가 더 쉬운 선이기 때문에 직선선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반원 두 개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골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선 표시는 반대쪽에도 분량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선은 시접을 그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등판인데요. 오른쪽도 있지만 뒤집어져서 왼쪽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접선은 이렇게 이 바깥쪽 부분만 그려주시는 거고, 이 중심은 그냥 복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을 그렸으면 이제 남은 부분이 곡선이잖아요. 아무래도 시접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곡선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이 곡선의 직각으로 1cm만큼 밖으로 나가는 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을 눈으로 계속 따라서 옮기면서 자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서 이 곡선선에서 1cm 바깥으로 큰 점선을 찍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곡자를 가지고 와서 1cm만큼 더 큰 분량을 그리는 건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람 곡자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곡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적당히 1cm만큼 그 공간을 띄워가지고 곡자로 라인을 만들어주면 되는구나로 이해를 하나 해주시고, 저는 일단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떼볼게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선을 완성선이라고 부르고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을 시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위로 자를 때는 바깥쪽 시접을 잘라주시는 거죠. 그러면 반쪽에 대한 시접 그리는 방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 옷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크고 직선선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시접 그리기가 편한데요. 강아지는 곡선의 곡도 굉장히 급하고 이 커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초보분들한테는 시접 그리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시접을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은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접 라이너라고 해서 시접을 그리는 이 동그란 라이너를 판매를 하거든요. 10, 7, 5,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접량을 그릴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강아지 옷에서나 사람 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접량이 1cm이기 때문에 이 1cm 시접 라이너로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7cm도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너도 이게 지금 크로바 제품인데요. 제가 써봤을 때 크로바 제품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가격대는 뭐 7,000원 정도 평균 수준 정도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서 가격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얘는 잃어버리시지만 않으면 평생 거의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 저는 그냥 이거 구입하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자로 시접을 그리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시접 라이너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홈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이 부분을 패턴에다가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끼워서 사용하실 분들은 패턴이 조금 딱딱하면, 이렇게 좀 딱딱하면 사용하시기가 좋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흐물흐물한 것보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골선이 있는 여긴 시접을 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펜촉을 이 가운데 있는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힘을 빼고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대로 타고 가시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겠지만 자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간격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재단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시거든요. 물론 봉지도 느리시지만. 그래서 이 시접을 그리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이 없으면 못 박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라이너를 빨리 그리실 수 있는 이 제품을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봉제물품 구입하실 때 크로바 시접 라이너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같이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떼보면 이렇게 시접이 그려져 있죠. 그럼 이렇게 닫아가지고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시접 라이너를 굴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자르셔도 되고 곡선으로 자르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패턴이 있을 때 이 패턴에다가 원단을 펼쳐서 재단하는 것과 접어서 재단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반쪽에 이렇게 패턴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골선 표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패턴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쪽에도 그리라는 표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부분에는 시접을 그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이렇게 완성선이 없으면 박음질할 때 무서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을 올려서 완성선, 시접선을 한번 그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패턴을 뒤집어서 이렇게 패턴을 뒤집어서 한 번 더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딱 뗐을 때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등판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한번 그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대칭 모양으로 반대쪽도 선을 그릴 수 있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 선이 보이기 때문에 박음질 하실 땐 좋으나
2배의 시간이 걸리겠죠? 뒤집어서도 또 얘를 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초보 때는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원단을 한번 접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단을 준비했는데요. 이 원단을 이렇게 식서에 맞춰가지고, 지금 방향이 이렇게가 식서 방향이거든요. 식서에 맞춰서 원단을 이렇게 반 정도 접으세요. 자, 접는데 이 패턴을 올렸을 때 이 패턴에 이 공간이 나올 정도의 여유량을 두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 중심을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문진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펼쳐서 재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어서 재단을 하게 되면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자, 완성선 카피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접선을 한번 그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반쪽이 다 그려졌죠. 제가 이걸 자르기 전에 시접 라이너를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패턴에다가 얘를 끼웠잖아요. 이 동그라미 부분에다가 촉을 꽂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너무, 일단 첫 번째 손을 너무 가까이 가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게 구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조금 멀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을 꽂은 상태에서 너무 세게 눌러도 얘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펜을 이렇게 이쪽 중심 방향으로 살짝 당겨주는 느낌으로, 얘가 약간 여기 이쪽이 살짝 들뜰 정도로, 약간 뜬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으로 살짝 당겨주시면서 얘를 이렇게 힘을 빼고 굴려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여기를 가까이 누른다거나 여기를 너무 세게 찌르고 계시셔서 오히려 시접 라이너가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선을 지금 그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선 따라 그냥. 자, 우리가 지금 가위로 자르는 선은 시접선이기 때문에 바깥선을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자르신 경우에는 중심을 잘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대각선으로 여기를 조그맣게 잘라서 여기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낼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대각선으로 이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이제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쪽만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만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선은 이쪽만 있죠. 그런데 반을 접어서 데칼코마니처럼 종이 접기 하듯이 잘랐기 때문에 반쪽은 선은 없지만 이렇게 불량이 대칭으로 나오게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까먹지 말고 이렇게 중심 트임 같은 거를 표시를 해주셔서 중심이 어디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이렇게 선이 다 나오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선을 한 번만 그리되 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주 초보이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전체를 그리려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좀 익숙해지시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원단을 접어가지고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접의 양이 기본적으로 1c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접의 양은 어떤 봉제를 할 것인가와 관련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 지금 뭔가 연결이 된다면 시접이 1cm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소매의 밑단이나 그다음 발목 부분이나 이런 끝단은 시접을 강아지 옷에서는 한 1.5, 사람은 2에서 3cm까지도 더 많은 시접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위마다 시접량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마감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목에 시보리를 달 거다. 그러면 시보리를 연결하기 위한 시접량 1cm가 필요하지만 바이어스를 감쌀 거다. 그럼 이 시접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자체는 이렇게 아무 시접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셨을 때 어떠한 마감으로 봉제를 끝낼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시접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모두 다 시접량이 달라진다는 것도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크기가 크거나 길이가 긴 이런 패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길이가 긴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패턴은 실질적으로 실물 패턴에 이 네모 모양,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고무줄이 들어가는 허리 부분에 고무줄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닝 바지 같은 거 패턴, 예를 들면 이런 걸 입다고 했을 때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실물 패턴에서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을 주지 않고 사이즈로 그냥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M 사이즈로 재단을 가로 길이는 뭐 한 80cm, 뭐 세로 길이는 10cm로 해서 이렇게 패턴을 그려서 옷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실물 패턴은 이렇게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선을 표시해서 반원으로 반쪽만 지금 패턴을 제공한 상태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양쪽을 다 주게 되면 실물 패턴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골선 표시를 하고 반쪽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크기가 너무 큰 패턴의 경우는 얘를 잘라가지고 반만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방금 이것처럼 이렇게 골선 표시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런 사각형 패턴은 단순한 패턴 모양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패턴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사이즈만 이렇게 제시를 해준 다음에 이 크기대로 자르세요 라고 그 재단 지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실 때 이게 왜 없지?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뭔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실물 패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시면 위에도 네모가 있고 밑에도 네모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아무 설명이 없는데 밑에는 뭐가 보이세요? 시접 포함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네모여도 이 네모의 패턴이 어느 조각에 가는지, 몸의 중심 부분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이드 부자재 조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네모이지만 시접을 따로 우리가 넣어줘야 하는 패턴도 있고요. 시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안에 1cm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1cm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이렇게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시볼이라든지 이런 부자재 같은 그 마감 종류, 그러니까 몸판 메인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접을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그릴 수 있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시접량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시접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 실물 패턴을 보실 때 시접이 있는지 이 부위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시접을 그려줘야 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시접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봉제 기초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